여러분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따뜻하다 이게 진짜. 물론 제 책임이긴 합니다만. 자, 보시죠. 자, 그리고 하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 부분은. 해보자. 자, 여러분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접대를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기부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부해요. 기부랑 매출이 늘어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는 뭐가 있어야 기부를 좀 할 퍼센트가 높아져요? 그나마 뭐가 있어요? 소득도 없는데 기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소득도 없어. 내가 1년에 한 달 월급 200입니다. 내가 기부하고 싶어. 저 200만 원 다 기부하겠습니다. 미친놈 아니에요. 되게 아름다운 분위기지. 그죠? 미친놈 아니면 아름다운 분위기 하지만 그건 거의 여러분들 그 나이팅게일 아니면 힘들죠, 여러분 거의. 그죠? 거의 수녀님급이죠, 여러분 거의. 그래서 기부금의 한도는 소득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 소득이 많을수록 기부를 많이 한다라는 거에서 소득 기준이 당연히 세법상 소득입니다. 장부상 소득이 아니라.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적었대요. 자, 매출 15,000원, 매출원가 5,000원, 그리고 법정기부금 6,000원. 이거 영업의 비용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하고 업무 무관 비용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구했다면. 근데 이건 회계상 소득이죠, 여러분. 맞죠? 뭐냐? 업무무관 비용, 우리가 매출원가, 법정기부금 얘네들은 비용 맞죠? 물론 세법상 한도는 있지만 법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업무무관 비용은 전액 송금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2,000원은 회계상 소득이지 세법상 소득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세법상 소득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박사소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기순이익 2,000원에 출발해서 요 업무무관 비용 분의 송금을 잘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산조정 2,000원. 그다음에 차감조정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세법상 소득은 정확하게 4,000원일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 좀 드립니다. 요 소득 있잖아요. 이 소득, 세법상 소득 4,000원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부금이 비용으로 빠져 있는 후의 숫자예요? 아니면 기부금이 비용으로 빠져 있기 전의 숫자예요? 빠져 있는 후의 숫자죠. 후의 숫자죠. 왜 후의 숫자냐면 여러분 세무조정 왜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잖아요. 맞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여러분들 모든 비용이 차감되는 후의 숫자잖아요. 맞죠? 기부금이 비용으로 차감된 후의 숫자지 전혀 아니에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우리가 기부금 지출하기 전 소득이 10,000원이죠. 그리고 기부금 지출 6,000원 해서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인 거잖아요. 네, 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는 법정 기부금이죠. 우리가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어요. 맞죠? 그럼 이 법정 기부금 지출액 6,000원이죠. 이 6,000원의 지출이 우리가 세법상 한도보다 많이 했는지 아니면 적게 했는지를 따지려면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인 4,000원 가지고 계산해요. 기부금 지출 전 소득 10,000원 가지고 계산해요. 기부금 6,000원의 지출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세법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도 가지고. 기부금 지출 전 소득 가지고 한도 따져요. 기부금 지출 전 소득 가지고 한도 따져요. 그죠? 지출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법상 율 곱해가지고 이 법정 기부금 지출에 6,000원이 알맞은지 따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미 이런 건 법인세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법인세가 비용으로 차감된 후의 숫자인데 나중에 우리가 세무서 입장에서는 해당 법인세가 적정한지 아닌지 계산하려면 법인세 빼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계산하는 그런 논리 똑같아요. 되죠? 알겠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부금에서 한도 계산. 그죠? 자, 회사가 법정 기부금 지출한 건 여러분 6,000원이잖아요. 맞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기준소득이라고 있죠. 이 기준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이 맞아요. 4,000원이 맞는데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만큼은 그 기부금의 지출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4,000원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10,000원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실제로 나중에 실기 들어가시면 기준 소득 금액이라 실제로 돼 있어요. 이 기준 소득 금액은 뭐냐면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으로만 쓰이는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세법상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을 할 때만 우리가 필요한 소득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기준 소득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러니까 세법상 소득은 진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만 쓰이는 소득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해보죠. 자,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 요걸 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기순이익 2,000원, 그 다음에 송금불산이 2,000원에서 세법상 소득 4,000원 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4,000원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했으니까 비기부금이 빠져 있는 후의 숫자일 겁니다. 맞죠? 자, 여기 세법상 소득 4,000원에 맞죠? 기부금 지출이 적정한지 아닌지 계산하려면 10,000원으로 다시 돌려놔야 되니까 여기에 다시 기부금 지출에 6,000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맞죠? 고려해야지만 10,000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리고 세법은 아까 우리 법정 기부금 50% 한도 기부금이다라고 했잖아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10,000원에 50% 해가지고 요게 5,000원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5,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초과예요. 한도 초과죠, 여러분들. 한도 초과니까 순금, 불산이, 기타, 사유출. 봐봐요. 조중해요. 계시라고 한 거 아니고. 그래서 요거 순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한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알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은 여러분들 어떤 조정이에요? 가산 조정. 맞죠? 그럼 가산 조정이니까 요 한도초가 있죠. 요 한도초가 여러분 요게 반영해야 되겠죠, 요게. 그죠? 플러스 1,000원 나왔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플러스 1,000원. 맞죠? 가산조정이니까. 네. 자, 요렇게 하면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네. 그럼 우리가 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에서도 기부금 명세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부금 지출 안 했으면서 지출할 뻥친 애들 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기부금 계산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세무서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걸 제출을 한 거예요. 법인이 제출해서 저 이렇게 세법상 소득을 계산을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걸 보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좀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여기 세법상 소득은 4,000원 가지고 처음에 계산했죠. 근데 여기 세법상 소득이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회사가 계산한 결과는 여기 4,000원, 세법상 소득 4,000원에서 출발해서 이게 해당 기부금 지출액을 더해서 우리가 기부금 지출 전 세법상 소득으로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작성하라는 거예요. 다시 작성하라고. 안 맞는다고. 맞죠? 그래서 그걸들은 법인도 내가 좀 당연히 여러분들 세무서가 세법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반성 좀 해야지. 라고 해서 이게 5,000원, 이게 5,000원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구나. 좀 다시 어떻게 하면 여기를 5,000원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되시겠죠? 이 5,000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왠지. 여기다 가산 좀 집어넣어야 되니까.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면 기준소득이 11,000원이죠.
되죠요? 그리고 다시 한도가 11,000원. 그럼 얘가 5,5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한도 초가 얼마 나와요? 500원. 그죠? 500원. 맞죠? 그럼 이것도 송금불산이 기타 세출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내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역시 세무서장님은 세법을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 500원. 이게 다음 가산조정이 500원이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럼 다시 세법상 소득이 얼마가 돼요? 4,500원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세무사에 열받은 거예요. 개무식이 봐라. 너 세법상 소득 5,000원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돼 있는데 4,500원이잖아. 이제는 세무서장이 그 법인을 팹니다. 농담에 패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요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를 가산 조정에 적잖아요. 한도 초과를 가산 조정에 적어버리면 요 가산 조정에 적는 순간 세법상 소득이 변해버려요. 그렇죠? 그럼 세법상 소득이 변하면 다시 한도에 영향을 또 줍니다. 그렇죠? 한도에 영향을 주니까 자꾸 뺑뺑이가 돌아가는 순환의 오류가 발생을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얘를 어디 가산 조정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변화, 세법상 우리가 소득이 변하고 그럼 얘가 다시 한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한도 초과가 바뀌면 계속 가산 조정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뺑뺑이가 돌아가요.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가 아까 기부금 한도 초과가 여기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 그렇죠? 영향을 줍니다. 그 뜻이에요. 영향을 주면 세법상 소득이 바뀌고, 그럼 이 세법상 소득이 바뀌면 다시 한도에 영향을 줘서 한도 초과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몇 개, 한 2개 보여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는 별도로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이지만 가산 조정에 절대 적지 않습니다. 순환의 오류 때문에. 어디다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이 아래에다가 적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 그럼 일단 세법상 소득 4,000원 가지고 출발한 거 맞죠? 그리고 세무서에 제출할 때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좀 이걸 별도 알려주는 거예요. 반영해서 세법상 소득은 5,000원입니다. 라고 하면 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서장한테 쌍욕을 먹을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별도로 세법상 소득 4,000원인 거 알려주고 출발점이 거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를 반영해서 이게 마지막 세법상 기부금 한도까지 다 고려한 세법상 소득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세무공무원이 좋아하진 않겠지 솔직히. 맞죠? 서로 싸울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바꿀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여기 있는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 어디에다 반영했었죠?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을 반영하는 여러분 서식이 뭐예요? 소득금액 조정하기의 표적. 거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안 적어요. 적으시면 틀려버려요. 우리가. 수단이 오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부금 한도 초과나 이런 것들을 소득금액 조정하기에 적게 되면 감점 처리입니다. 감점 처리. 절대 몇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소득 금액이 여러분 총 2개죠. 우리가 여기까지 원래 각사 소득이라고 했었잖아요. 각사 소득. 여태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부금 배우기 전까지 거짓말.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을 제외한 기부금 한도 초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 조정이 반영된 후에 세법상 소득 있죠. 우리가 차가감 소득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차가감. 여기에다가 기부금 한도까지 다 고려한, 고려한 마지막 세법상 소득, 각사 소득 연필이야. 그럼 좀 이따 할 건데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는 어디에 적냐면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적어요. 나중에 뒤에가 살 거지만 뒤에가 살게요. 알았죠? 그래서 결론은 기부금 한도에 대한 건 절대 여러분들이 소득금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유념하시고 꼭. 알았죠? 자,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미리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인데 우리 뭐 그냥 아까 요거 있었죠? 어디 갔어? 우리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송금산이 마이너스 6, 아까 간주기 부분. 맞죠? 간주금 있었죠? 해볼게요. 보시면. 이 부분이 얘가 송금산이 방금 200원 마이너스 6원짜리 여러분들. 자, 비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세법상 소득 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초과는 기부금 한도 초과가 세법상 소득 영향 줘가지고 다시 세법상 소득의 기부금 한도에 영향을 줬었죠. 맞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송금불산이 1,000원이었다가 다시 송금불산이 500원 이렇게 뺑뺑이 돌아갔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죠? 이거는 그냥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다 그 뜻이에요. 얘는 기부금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인 거고. 그 뜻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 나왔죠, 방금요. 마이너스 6. 그럼 송금산입이라는 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송금산입이니까 세법상 소득 200원 줄어야죠, 여러분들. 송금산입이니까. 맞죠? 그 말은 고가매입 의제기부금 세무조정,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당연히 세법상 소득 영향을 꼭 줘요. 세무조정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산입 했으니까, 여러분들. 되셨죠? 그러면 세법상 소득 영향을 줘요. 그럼 세법상 소득이 바뀌면 요 고가매입 의제기부금 세무조정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이게 200원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한도 초과는 세법상 소득에 만약에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해버리면 얘가 영향을 주고 다시 여기에 영향을 줬었잖아요. 얘를 송금산입했다고 해가지고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송금산입했으니까. 하지만 세법상 소득이 바뀌었다고 다시 얘가 고가매입 의제기부금 송금불산, 넌 송금산입 300원이야 이렇게 다시 계속 영향을 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좀 이따 할 거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부금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소득 먼저 구한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별도로 알려준다라고 했었죠. 그럼 세법상 소득은 모든 세무조정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도 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세법상 소득에 영향 준다고 세법상 소득이 요 기부금, 고가매입 의제기부금 요런 거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절대 영향 안 줘. 뺑뺑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시험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다음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고려하기 전이다 이렇게 줘버려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꼭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여러분들 한도하고는 무관하잖아요.
한도는 모든 세법상 소득이 다 나온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무 조정을 다 해야 모든 세법상 소득이 나오죠, 여러분들. 모든 건 다 해야. 맞죠? 근데 기부금 한도는 별도로 여기 세법상 소득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별도로 하는 거, 별도로. 진짜,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기부금에서 제일 중요해요. 거짓내요, 무조건. 예. 자, 진짜. 증명 웨딩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 조정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기부금 자체에 대한 건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세법상 소득이 나오니까 4,000원 같은 게 되시겠어요? 이거 유념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차가감 소득금액은 여기 기부금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이 다 반영된 후의 숫자니까 요거 차가감 소득 그죠? 근데 이 차가감 소득은 여러분들 우리가 당기순 이익에서 출발하니까 맞죠? 당기순 이익에서 출발하니까 기부금이 비용으로 빠져 있는 후의 숫자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기부금 한도를 구할 때만큼은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으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 기부금 지출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렇죠? 그렇게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소득만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이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차가감 소득 아까 요게 따지면 4,000원이었다. 4,000원. 여기에다가 기부금 지출액을 더해야 우리가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 사주 기부금 안 나와요 처음에. 그렇죠? 더해야 이제 기부금 지출 전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서 뭘 빼냐면 이월결손금을 빼. 자, 왜 빼냐면 여기 상식적인 들어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에 400억의 흑자를 냈어요. 그럼 기부하는 거 맞죠? 기부할 수 있잖아. 400억이나 벌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가 작년도에 적자를 1,000억 본 거예요. 그러면 기부해야 돼요? 벽 잡고 반성해야 돼요? 벽 잡고 반성하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적자부터 메꾸고 기부해야지. 그렇죠? 적자를 메꾸면 아직 적자는 600억이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적자 메꾸기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2월 결손금을 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2월 결손금 나오면 뭐 나와요? 항상 시험에 시점에 제한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과표에서 빼는 과표 계산 구할 때 각사소득에서 빼는 2월 결손금은 시점 2008년이죠.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뭐 있었어요? 우리 시점 제한 없는 거 2월 결손금 빼는데 자산 수준이나 채무 면제 이익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익으로 사용하는 아주 충당하는 그렇죠? 2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없었죠. 맞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점에 제한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시점에 제한이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적자를 1970년도에 봤어요. 그 적자도 메꾸고 나머지 기반이 맞죠. 그러니까 시점에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는. 근데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년, 10년, 15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거의 적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최근의 적자만 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2월 결손금은 여기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2022년도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의미가 있겠죠. 2012년도 이후 거.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월 대신 되니까 2022년도까지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려오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정기부금 한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 자, 법정기부금 한도는 요 기준소득 있죠? 기준소득. 네, 기부금 지출하기 전 소득에 50% 곱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다 지지보고 다 해줍니다.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입니다. 자, 지정기부금은 일단 기준소득의 10%예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면 20%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듣고 버리셔도 돼요. 사회적 기업은 그냥 되게 취약층 고용해서 또 다른 취약층을 고용해주는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이 살짝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뭔가 텅텅텅텅 비어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냐면 법정 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은 건 뺍니다. 법정 송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은 거 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여러분들 기부는 항상 세법상 소득의 일정 %를 기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법정 기부금으로 적어볼까요? 책에 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잘 들어가지고요. 우리 회사가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분들 법정기부금부터 지출할 수도 있고 지정기부금부터 지출할 수도 있죠.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엄밀히는 세무서가 몰라요. 세무서는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지출 순서를 안 따져요. 무조건 법정기부금부터 지출했다고. 됐죠? 그렇죠.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10억이래요. 아셨죠? 근데 법정기부금 지출액이 4억이랍니다. 근데 얘가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럼 우리가 지정기부금 한도를 따질 때 10억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법정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은 건 뺀 나머지 6억 가지고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후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세법상 소득의 일정 %를 기부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10억이지만 이미 법정기부금으로 송금으로 인정받은 것만큼은 소득이 줄어요. 송금으로 인정받았으니까 4억만큼은. 맞죠? 그래서 요 4억을 차감한 6억 가지고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결론은 컴퓨터 알아서 해주는데 아시죠? 왜 법정기부금을 송금 인정받은 건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빼는지 그만큼 세프가 소득이 줄는 거니까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받는 거 아무튼 아시죠? 그래서 네가 기부금 지출한 법정기부금 지출해서 송금으로 인정받은 거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 지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구해줌. 자, 됐죠? 이거는 무시.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설명드렸던 겁니다. 마지막 요거하고 실기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의 2월 소득산이 자, 들어보시면 이게 좀 중요하게 바뀌어가지고 기부금이 최근에 출제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접대비의 한도 초과는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정서상 안 좋은 지출을 한 거예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근데 기부금 한도 초과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 기부금을 1,500원 지출했는데 한도가 500원이어가지고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왔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는 여러분들 뭐예요? 쓸모없는 짓 한 거예요? 아니죠. 공익적인 기부를 많이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나중에 네가 기부금을 적게 하면 나중에 더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근데 단기에 기부금의 한도가 2,000원이래요. 되셨어요? 기부금의 한도가 2,000원인데 단기에 1,500원밖에 지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럼 한도에 미달하게 500원 지출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요 단기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금액은 얼마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1,500원밖에 못 받죠. 맞죠? 왜냐면 송금 한도지고 실제로 여기까지 지출하면 인정하는 건데 1,500원밖에 지출 안 했잖아요. 원래는 1,500원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근데 세법 입장에서는 한도 미달 과거에 좀 막 공익적인 기부를 많이 했구나. 송금으로 500원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일단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에 한도 미달액 뜨잖아요. 단기에 한도 미달액이 뜨면 과거에 우리가 한도 초과, 기부금 한도 초과를 2월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자, 보실게요. 뭐냐면 이건 지금부터 하는 건 지금 하는 건 옛날 규정입니다. 옛날 규정. 옛날 규정을 이해하셔야 지금 규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곧 할 건데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 10년간 2월에서 송금으로 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도 미달하게 되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뭐냐면 얘가 전기가 얘가 2021년도죠. 우리 지금 2022년도라고 하면 한도 초과고요. 요건 단기가 미래라고 할게 미래. 그래서 단기 이후 2022년부터 2031년. 왜 2031년인지 이해되시죠? 10년간 2월 되니까 요거 까지 계속 뭐가 떴냐면 이때까지 계속 한도 초과 떠버린 거예요. 계속 한도 초과 떴을 때 기부를 계속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도 초과 있죠. 2021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죠. 계속 한도 초과가 됐으니까 한도 미달하게 되면 그때 한도 초과를 인정해 줄게. 나중에 송금으로 더 인정해 줄게. 이런 의도라면서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기부금의 한도 초과 떠버리면 송금으로 영원히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한도에 미달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했는데 송금으로 나중에 인정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얘입니다. 잘 보시는데 위쪽을 보셔야 돼. 아래쪽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위쪽.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단기에 우리가 과거에 한도초가 뜨죠. 과거에 한도초가 뜨면 단기에 뭐 한도 미달이 나오든 한도 초가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무조건 차기 이후에 인정해 줘버립니다. 그만 요 1,000원을 요 한도 있죠. 여기에서 1,000원을 빼냅니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요걸. 자, 다시. 우리가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발생하잖아요. 한도 초과가 발생하면 단기에 한도 미달이 뜨든 한도 초과가 뜨든 그걸 무조건 단기에 비용으로 인정을 무조건 해줘요. 되시겠어요? 비용으로
무조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는 여러분들 한도 초과가 K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보시면 얘가 2022년도예요. 2022년도인데 요때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3,000원을 지출한 거예요. 또 단기에. 아시죠? 단기에 지출했어요. 그럼 한도 초과에 한도 미달이에요. 초과죠, 초과. 1,000원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옛날로 따지면 이 한도 초과 떴으니까 예전에 한도 초과한 걸 나중에 한도 미달의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한도 초과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2월에 송금산이 못 시켜주잖아요. 계속 한도 초과 떠버리면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옛날에는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계속 한도 초과 떠버리게 되면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죠? 한도 미달이겠다. 얘를 여러분들 나중에 인정해 줄 건지 아닌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되시겠나요? 근데 단기에는 이제 옛날 이게 2021년도부터 바뀌었어요. 2020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과거에 한도 초과는 단기에 무조건 적금에 잔여를 시켜요. 무조건 단기에 한도 초과든 한도 미달이든 무조건 2,000원을 당년도에 송금으로 무조건 인정해줘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이 한도가 여러분 이 한도가 뭐예요? 한도. 요 한도가 뭐냐면 우리가 기부금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오케이? 기부금의 송금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되시겠어요? 이게 기부금 송금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죠. 되시겠어요? 근데 이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을 무조건 올해 연도에 지금 한도가 넉넉하죠? 2,000원에 있잖아요. 얘를 그냥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줄어들어야죠. 원래는 2,000원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었죠. 했는데 이미 우리가 한도를 초과한 얘를 그 당년도에 송금 무조건 먹게 해줄게. 네가 한도에 초과하든 한도에 미달하든 그러면 그만큼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송금으로 올해 연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한도 초과 1,000원을 무조건 올해 연도에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셨나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만큼 올해 연도에 한도는 줄어들어야 돼요. 송금 인정해주는 거니까. 되셨죠? 그러면 이 한도 초과는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이제 한도 초과는 이제 없는 거예요. 송금으로 올해 연도에 2월 시켜서 송금을 인정해줬으니까. 되시겠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1,000원이 나오죠. 1,000원이. 올해 연도에 세법상 한도 1,000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올해 연도에 한도 초과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도 초과로 바뀌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한도 초과지만 아까보다는 얘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내가 한도 초과한 1,000원 올해 먹었어요. 먹어서 한도는 올해 연도에 한도는 줄지만 이게 아까처럼 한도 초과가 계속 떠가지고 송금을 못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 얘가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럼 왜 여기 계정은 올해 개정된 거 아니고 이거 지웠었어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거다 보니까 계정이라고 다시 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2월 된 기부금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무조건 올해 연도에 먼저 빼요.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맞죠? 그래야지만 얘가 이제 나중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계속 떠가지고 송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되셨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이거는 여러분들 듣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설명 다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시고. 알죠? 이게 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 그냥 기부금을 좀 더 빨리 인정해주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냥. 기부금 한도 초과가 계속 뜨면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잖니. 있으니까 그냥 네가 단기 입장에서 과거에 한도 초과된 기부금이 있다면 무조건 올해연대 비용을 인정해줄게. 되시겠죠? 대신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만큼 한도는 많이 줄어야 돼요.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인데 이미 과거의 걸 비용으로 인정해줬으니까 한도는 줄일 수밖에 없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는 이게 제일 질 같아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우리가 2월 결손금은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잖아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까지 옛날 사람들 일대 식민지 시절 말고 제가 옛날에 2008년도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물론 틈틈이 그냥 했었을 때는 이게 5년간 2월이에요. 5년간. 게다가 얘가 언제부터 10년간 2월이 되냐면 2013년도부터 이제 한도 초과를 10년간 2월 시켜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2013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여기 있죠.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까지는 5년간만 2월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2012년도까지의 지출액은 2017년도까지밖에 이월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미 소멸됐겠죠. 우리 2022년도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기부금 한도 초과가 언제 이후에 발생한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3년 이후에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했어요. 2008년인가 아무튼 해가지고 조심.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요. 이거 수정 못했네. 22년인데 죄송합니다. PPT 받으신 분들이 고치시면 됩니다. 2022년이 바뀌었으니까. 요거예요. 2012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2017년도까지밖에 이번에 안 되는 뜻이고 2013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는 10년간 2월이 되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만 올해 연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시 이제 바꿔야 되겠네. 분양이죠, 분양. 이게 신경 쓰지 마시고 송금했던 게 더 중요해.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애들만 2022년 입장에서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셨죠?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메뉴가 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요걸로 설명 안 할게요. 그렇죠. 그 메뉴가 좀 아까 뭐라고 하지? 법문구가 개정이 됐다면서요. 50% 비율. 그렇죠. 그래서 좀 메뉴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우리 교재를 먼저 해볼게요. 예제 일반 교재 펴주시면 돼요. 일반 교재. 자, 일반 교재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467. 일반 교재 467페이지 해주시고요.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무궁의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및 기부금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나머지는 기장된 내역과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직접 입력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볼게요. 자료 1번. 자, 거기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요 기부금이 법정이냐, 지정이냐, 비지정이냐, 아니면 올해 연도의 기부금이냐, 아니면 올해 연도 기부금이 아니냐, 맞죠? 우리 단기 거라는 거니까 내년도의 기부금이면 올해 연도의 기부금이 아닌 거예요. 자, 보죠. 4월 30일자. 자, 천안시청에 400만 원 기부했죠. 보니까 적요란에 이재 및 구호를 위한 성금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기부금이에요, 여러분들? 자, 법정이죠. 일단 하나 해결했고요. 자, 5월 31일 날 사회복지 밥인에 기부한 거 보이죠? 밥인에? 진짜 밥인 밥 지정. 300만 원이고 적요 보니까 고유 목적 사업비로 했다고 했죠. 조심하실 게 우리 고유 목적 사업비가 아니면 비지정으로 갑니다. 비지정.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회복지법이네요. 고유 목적 사업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고유 목적 사업비 그 본연의 목적 있죠. 그 본연의 목적으로 설립된 그 취지로 기부한 게 아니라 뭐 다른 목적으로 기부했대요. 아셨죠? 우리 시험에서 줄 거예요.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이렇게 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유목적 그 해당 기부금 단체에 고유목적으로 기부를 해줘야 돼요. 장학단체면 장학금 용도로 이렇게. 아셨죠? 그럼 다른 용도로 했다는 얘기. 고유목적 사업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문제 냈었거든요. 아셨죠? 그때는 비지정 기부금 봅니다. 기부한 건 맞지만 다른 목적이니까. 아셨죠?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얘는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 사업비니까 뭐 문제 없죠. 없기 때문에 얘는 어느 기부금? 지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6월 30일자. 자, 남서울대학교에 400만 원 지출했는데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이래요. 이건 어떤 기부금이죠? 그렇죠. 요건 아예 그냥 비지정이죠, 비지정. 비지정 기부금. 동창회니까.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광진장학회에 900만 원 기부했고요. 장학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기부했대요. 오해하지 마실게요. 요건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 기부한 건 아니에요. 장학단체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정이 원칙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법정이 원칙일까요? 지정기부금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지정기부금이 몇 개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별도의 연금 없으면 그냥 지정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기부금을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비정기부금. 자, 근데 주석이 있죠. 맞죠? 주석 보니까 자, 고유목적 사업비 900만 원 중 7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900만 원 중에서 700은 현금 주고 200만 원은 어음 준 거죠. 자, 약속 어음의 만기일은 내년도 1월 31일이다. 그러면 얼마만 올해 연도의 기부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맞죠? 700만 원만 올해 연도의 기부금인 거고, 나머지 200만 원 내년도의 기부금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보시면 얘를 또 따져보면요. 분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분계를 해보면 분계 되어 있죠. 분계보다
일단 장부. 장부는 이렇게 지출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기부금 900, 그죠? 900. 900. 현금 700. 나머지 미지급금. 이거 700이랑 200이죠? 200.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장부 이렇게 잡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세법은 얼마나 인정하는 거예요? 보죠. 현금 나간 700만 원만 기부한 거다. 쳐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700 기부금. 되시겠죠? 세법을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 미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세무조 어떻게 나오면 돼요, 세무조? 송금. 그죠, 국산이. 200. 소득 처분은요? 이거 지금 보죠. 미지급금 부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부채의 차이인데 가상조정이 보죠, 여러분들. 이거는 다 외우시고. 맞죠? 요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인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에는 9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만 올해 연도에 광진장학회에 기부한 걸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불러올 때는 회사가 900만 원 기부금 처리했잖아요. 그거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세법상 기부금이잖아요. 맞죠? 세법상 기부금으로 보는 건 올해 연도에 700만 원인 거니까 700으로 돌리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지금이죠? 2번이 딱 읽어볼게요. 2번. 자료 2번입니다. 자, 10월 6일에 당사와 우리 회사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인 재단 광명으로부터 시가가 100만 원인 토지를 500만 원에 고가 매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네. 그럼 일단 여기가 핵심이죠, 여러분들. 요거 여기 특수관계 없는, 그죠? 없는. 그 다음에 여기 시가가 100만 원인 토지를 500만 원에, 아니 저는 복합 매입하고, 맞죠?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연금 의제기부금 따지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2번이 의제기부금이에요, 의제기부금. 되실까요? 의제기부금이다, 여러분들. 그럼 의제기부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따지셔야 되겠죠? 맞죠?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다시 분개해볼게요. 분개. 의제기부금 나오면 분개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해보면, 자, 일단은 세법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세법. 여기다 할게요, 세법. 여기 이게 장부죠? 이게 장부. 그죠? 이게 세법. 이렇게 할게, T. 되셨죠? 자,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할게. 대변에 현금 500만 원 나온 건 맞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요거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고가 매입이니까 아까 얼마까지 인정? 그죠? 130%. 시가의 130%까지 인정이니까 세법은 얼마까지는 토지를 비싸게 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30만 원이 되겠죠. 세법은 차변에 토지 가격은 130만 원만 인정하겠죠, 여러분들? 세법상 분개는 세법에서 바라보는 금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30만 원. 13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370만 원 더 줬죠, 걔한테요. 이건 뭐로 볼까요? 기부금, 기부금.
너 130만 원까지만 사면 되는데 야, 500만 원이나 줬어? 특수관계는 없네? 기부했네? 종교단체 기부했나봐 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부금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370만 원.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단 어떤 기부금일까요? 우리 기부금은 정치래. 기부금 법정, 지정, 비지정 따져야 되잖아요. 지정이죠, 이거 종교. 그렇죠? 종교단체는 우리가 뭐 지정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세무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세무조항 어떻게? 세법이 비용, 기부금 비용 많죠. 송금, 산입, 그죠? 송금 산입이고, 이게 의제기부금 또는 토지라고 할게요, 토지. 370. 소득처분. 그래서 마이너스고, 왜 마이너스고 하면 장부는 토지 500, 세법은 토지 130. 세법이 토지가 적습니다. 자산적으니까 마이너스 요거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컴퓨터가 이제 안 해줄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추세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는 기부금 안 적었죠? 세법은 기부금이 370만 원 있는 것으로 보니까 세법상 기부금,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할 때 370만 원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기부금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부에서는 기부금 처리 안 했지만 세법은 370만 원 기부금 보니까 늦었어요. 이거 조심하실게요.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찍히고 있을 거야 아마. 유튜브도 이렇게 한다면서요. 찍고 있을 거는 다 보지 말고 보다 봐요. 이렇게 저 돈 좀 벌게 이렇게. 농담이 이게 경험 몇 가지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번 볼게요. 자료 3번. 자, 자료 3번 보면은요. 자, 소득금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수정한다. 일단은 여러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기부금이 빠져있는 이후의 숫자죠. 2억. 그리고 여러분들 그 2번이 별표예요. 자료 3번에 바로 2번 별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대로 고쳐주세요. 시험은 절대 저자분이 한 것처럼 안 주거든요. 거기 저자분이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후라고 줬죠. 그 반영 전이라고 돌려주세요. 시험은 무조건 기부금 반영 전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 아래에 있는 게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부금 세무조정까지 다 고려를 해야 세법상 소득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것까지 집어넣으셔야지. 실제로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 1억 5천하고 거기는 5천만 원만 넣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도 반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진짜로요. 여기서 많이 나가요. 조심. 네. 전 전을 할 겁니다. 해답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 4번 보시면 당기말 현재 남아있는 세무상 2월 결손금 명세라고 돼 있죠. 우리 아까 기준소득금액 구할 때 그 2월 결손금은 뺀 나머지에 대해서 기부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떤 기부금만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2017년도만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2008년도 거는 이미 2013년도에 5년간 2월 되고 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 탈락. 되셨죠? 2008년도 탈락.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2018년도에 지정기부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그죠? 보니까 자 2018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4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2022년도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기부를 좀 했다라면 한도까지는 계속 송금으로 좀 인정을 받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회사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 우리가 기부금의 기부금의 한도가 2,500만 원까지는 있었나 봐요. 그렇죠? 2,500만 원까지 있어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에 발생 한도 초과 2019년도에 바로 송금산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2021년도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한도가 있었으면 송금산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2,500원은 빼고 1,500만 원이 2022년도로 넘어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굳이 따지자면 예를 들어 그렇게 좀 듣지 마세요. 이해. 아니 좀 쓸게. 이거보다 이게 낫다. 예를 들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때 지정기부금 한도초가 나왔죠? 4천만 원. 4천? 그죠? 4천 나왔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기부금 지출이 없대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 한도가 없죠. 기부금 지출을 안 했는데 한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기부금 지출 안 하면 한도를 못 따죠, 절대. 맞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2월에서 송금을 못 받았겠죠. 그랬다가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출을 2020년도에 얼마 했냐면 얼마랄까? 2천. 근데 한도가 얼마랄까? 한도가 잠깐만요. 한도가 1,500. 1,500이래요. 요즘에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이건 아니고 이때도 기부금 제가 안 했어. 그럼 또 2월 송금산이 못 시켰겠죠, 이거. 4,000원 또 못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2021년도에 비로소 기부금 지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00 했대. 알고 보니까 한도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500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00이었던 거야. 2,500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2,500만 원 뺄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 딱 한도 미달부가 되고 한도 초과도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그냥 요거 또 이때 못 받으면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니까 요거 중에서 2,500원 인정해 줄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물론 이때 이렇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가 2,500원 떴었을 거지만 다시 2,500원 떴었을 거지만 이거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2018년도에 발생한 한도 초과가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계속 내가 송금으로 2,500만 원 인정을 받아서 나머지 1,500만 원만 2022년도로 넘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굳이 따지자 굳이 아시죠? 이거 무시하시고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은 다 했고,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법인주론 들어오시고. 자, 여기에 어디 있냐면 기부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오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법인세법 2항 미치고 환장하겠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제일 잘난 놈, 법정기부금. 아래쪽이 못난 놈, 그러니까 지정기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셨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불러오기 보이세요? 여기 위에 불러오기야. 이 불러오기를 누르면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한 걸 불러와요. 근데 주의하시고 회사가 처리한 기부금만 불러와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세법상 기부금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러오기 눌러보실래요? 그리고 하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 뭐로 불러오냐면 지정기부금으로 불러오긴 합니다. 요 제3조 제3항 제1호가 3항이 여러분 지정기부금이거든요. 옛날에도 무조건 지정기부금으로 불러왔었어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재민 구호를 위한 상금이 있었잖아요. 400만 원. 어떤 기부금이에요? 법정기부금이니까 얘 유형을 법정으로 돌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형을 보시고 지정이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아셨죠? 비지정이나 법정이면 얘를 바꾸시는 거고, 유형을요. 클릭합니다. 여기. 요 이재민 9호 성급은 법정이었으니까요. 네, 위에 있는 게 2항이 법정입니다. 2항이 법정. 여기 그 밖의 기부금이 비지정이라는 뜻이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 법인에 기부한 거 지정 맞았죠? 지정 맞았으니까 수정할 필요 없으세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총 동창회 기부는 어떤 기부였어요? 그렇죠. 비지정이었으니까 얘 돌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요거를 그 밖에 기부금이라는 비지정 기부로 돌리셔야 돼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좀 설명 안 드렸죠. 우리가 그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에 줄랍니다. 비지정 기부금은 무조건 전액 한도가 0이라면서 한도 0. 0이니까 전부 다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에 줄로세요. 그렇죠. 기부한 게 여러분들 일단 한도가 0이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소득세를 때릴 수는 없죠. 동창회한테. 우리 동창회한테 근로소득세 때려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뭐냐. 여기 여러분들 광진자 마크 있죠?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금액이 9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법상 금액 구하는 거지 장부상 기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법상 여러분들 방금 했던 광진자 마크에 대한 기부금은 얼마였어요? 올해 700이었죠. 그럼 얘를 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고쳐주셔야 돼요. 700만 원. 올해 연도 한도 구하는 거니까 올해 연도에 세법상 기부금하고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 일단 2개 나올 거예요. 맞죠? 아까 했던 여기 동창회 기타 사유줄 비지정 기부금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여기 송금불산이 200만 원 유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인가요? 아니었어요. 아까 자료 2번에 종종 있었죠, 여러분들? 이거 세법상 기부금으로 보지만 회사는 기부금 처리 안 했으니까 이게 안 불러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세법상 기부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불러오는 게 아니라 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유형이 뭐였어요? 아까 자료 2번에 종교단체. 지정이었죠. 그렇죠. 유형을 지정 3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3항으로 유형 클릭하셔가지고 되시면요. 그 다음에 지출 언제 했냐면 10월 6일 날 했다라고 되어 있죠.
진짜 10월 공휴일. 정표는 적당하게 쳐주시면 돼요. 사유. 뭐 종족이고. 종교라고 하죠 저는. 종족이.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법인이 재단 광명이었죠. 재단 광명. 얼마였나요? 아까 370만 원이 세법에서 바라본 기부금이었잖아요. 장부는 처리 안 했지만 370만 원.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세무 조정을 할게요. 주의하실 건 이 기부금 조정 명세에서는 세무 조정은 뭐만 불러오냐면 비시정 기부금밖에 안 불러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정성 올려보실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비시정 기부금은 컴퓨터가 좀 잡아놔요. 네, 우리가 세무 조정에 두 개가 더 있죠, 여러분들. 어휘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우리가 간주제 기부금, 의제 기부금. 그죠? 여기다 비지정, 비지정. 얘는 요게 좀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요거 향후에 중종단체 요게 비지정 기부금 단체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동참 좀 그렇다고 해서 동참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렇죠? 금액은 400. 근데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음 있었죠, 그렇죠? 어음은 분명히 뜰 겁니다. 어음 기부금 200 있었죠, 200? 얘가 아마 성금불산이었을 거예요. 어음 지급 기부금도 뜨네요. 그죠? 금액이 얘가 아까 200. 또 뭐도 있었어요, 의제 기부금 있었죠. 근데 아까 송금산이 370만 원 마이너스 6이었을 겁니다. 그죠? 송금산이 쪽 가서 의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중력해서 뭐. 맞죠? 의제 기부금 대략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송금산에다가 그죠? 적당하게 쳐주시면 적당하게. 금액이 37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죠? 370만 원. 자, 소득처분은 추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요거 발생, 요거 발생. 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은 다 했어요. 나오시고. 네, 나오시고요. 이제 어디를 하시냐면 요 아래쪽 있죠, 아래쪽. 요 아래쪽에 얘가 기준소득 금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기준소득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준소득 금액 구할 때 맞죠? 여기까지가 차감 조정이었어, 차감 조정. 맞죠? 차감 조정에다가 기부금 더하면 요게 기준소득 금액이 돌아갔었죠. 기부금 지출하기 전 소득으로. 그죠? 요 자료를 줬어요, 안 줬어요, 문제에서? 자료 3번에 줬어요, 자료 3번에. 그렇죠?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수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얘 막혀져 있어요, 안 막혀져 있어요? 막혀져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정 누르시면 활성화가 돼요. 그렇죠? 여기에 수정. 누르시고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치시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당기순이익 얼마라고 가정했어요? 그렇죠, 2억이죠, 2억. 그러니까 2억. 자, 입금산입은 그렇죠, 1억 5천. 네, 송금산입은 5천.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
지읒된다. 왜 지읒되냐면 아까 자료 3번에 가로 2 기부금 세무 조정을 반영하기 전이다라고 쳤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아까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에는 기부금 한도 뺀 나머지 세무 조정을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항상 여기 가지고 장난쳐요. 항상 여기가 심이 항상 아시죠? 우리가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3개 했잖아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거고 조정 등록에서 3개 했어요, 여러분들. 했죠? 얘를 반영하지 않은 숫자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꼭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포인트예요. 진짜로. 알겠죠? 그럼 가산 조정이 얼마입니까? 기부금 자체에 대한 거. 600. 그죠?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차감 조정은 370. 그죠? 이것까지 반영을 다 하셔야 세법상 소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진짜 이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3교시 때 아마 그런 문제를 계속 하시게 될 거야. 앞으로 기부금 보시면. 아셨죠? 자, 그래서 나가고 같이 고쳐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고칩니다. 요 입금산입이 얼마란 얘기예요? 1억 5,600만 원이면 이해되겠죠? 1억 5,600만 원. 송금산입은 그렇죠? 5,370만 원. 370만 원도 반영해야 되잖아요. 5,370만 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은 다시 2월 필수금을 뺐죠. 그거는 기부하면 안 되니까. 했죠? 지금부터는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 기부금 조정 여기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클릭해 보시죠. 여기 자료 2번 보시면 여기 자에 2월 필수금이라고요. 아까 그게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4,000 보죠. 2017년도 거만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2008년도는 못 빼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4,000 있었죠? 그럼 이게 기준소득금액이 3억 2천에서 4천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8천만 원. 맞죠? 요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까 법정기부금이 50%였지 한도가 이렇게 하면 1억 4천만 원이 한도거든요. 근데 얼마있냐면 여기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아까 400만 원, 뭐 아까 이재민 고 있었죠? 400만 원이니까 1억 4천만 원까지 인정하는데 400만 원 했네요. 400만 원 먹어라. 이해되시겠어요? 400만 원 먹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3억 2천만 원 중에서 2억 8천이죠? 총 2억 8천이잖아요. 이걸 둬서 빼면 2억 8천에서 400만 원은 법정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았죠? 인정받았으니까 얘만큼은 또 세법상 소득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시 지정기부금은 10%거든요. 한도가. 되실까요? 해가지고 컴퓨터가 어딨어? 한도를 여기에 2,760만 원 잡아주는 거야. 알아서 지가. 친구도 다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계산 다 해줍니다. 아셨죠? 근데 법인세법 요게 지정이죠. 여기 지정 24조 제3항이 지정이에요. 실제로 지정기부금 얼마 지출했냐면 우리가 아까 1,370만 원인가봐요. 세법상. 맞죠? 그래서 이거 한도 미달이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원래 끝이에요. 근데 자료 5번을 안 했죠, 우리. 왜냐면 2018년도, 자 보세요. 2018년도에 1,500만 원 아직 남아있죠? 그럼 이 1,500만 원은 올해 지금 한도가 넉넉하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1,500만 원을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죠? 이해되시게 미리 인정해 주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과거에 생겼던 한도 초과부터 먼저 송금을 인정 무조건 해요. 아셨죠? 그걸 어디서 작업하시는 건 여기서 합니다. 네모 5번. 기부금 2월의 명생. 아셨죠? 어느 년도에 한도 초과된 게 넘어왔냐를 여기 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셨나요? 그럼 쭉 내려보실게요. 내려보시면
여기에 어느 년도에 발생을 했고 한도 초과가 아셨죠? 그게 어떤 기부금인지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요. 그럼 지금 기부금 한도 초과 언제 발생했어? 4학년도. 그죠? 18년에 발생했죠. 18년. 네, 여기다 적으시는 겁니다. 있죠? 18년도에 발생한 지정기부금이니까 2번.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얘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18년도에 그 기부금의 한도 초과가 얼마냐 그 뜻입니다요. 얼마? 4천이라고 하셔야지 2,50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2018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얼마냐 그 뜻이에요. 이제 해석을 한다면 4천이었죠. 근데 이미 얼마는 소멸이 됐어요. 공제받았어요. 그렇죠? 2,500. 그죠? 2,500. 그래서 공제 가능한 게 1,500이잖아요. 이 1,500을 올해 연도에 한도가 있으면 빼주는 거죠. 한도가 있죠. 여기 2,760이나 있는 지정기부금. 맞죠? 한도가 있으니까 요 1,500만 원을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1,500만 원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 말은 여기 추인 꼭 가셔야 돼요.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가 추인이야, 추인. 송금 추인이 송금 인정이 넣으란 얘기입니다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1,500 다 넣으셔야죠. 안 넣으시면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요. 내년도 넘어갈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꼭 추인 좀 해주세요. 반드시 이걸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 계세요. 되셨어요? 그럼 2월 되는 거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1,500 추인했죠? 방들. 네, 그러면 이제 세법상 올해 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가 1,260만 원 바뀐 거란 말이에요. 총금으로 올해 인정을 받았잖아. 1,500만 원만큼은 그만큼 올해 연도에 한도 줄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1,260만 원이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1,260만 원이 한도인데 당기에 1,370만 원이 지정기부금 유출액이죠. 한도 초과 나올 겁니다. 한도 초과. 여기 한도 초과에서 110만 원 잡아주네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을 한 거구나. 되셨죠? 한 2번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쉬기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기출 문제 대략 2번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10분 쉬겠습니다. 12시 시작하죠.